서울 강남의 한복판, 데이진 택 본사 지하 3층 주차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인공 조명이 벽을 따라 희미하게 깜빡이며 고요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차민석 회장은 검은 세단 앞에 멈춰 섰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외부 미팅으로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넥타이조차 느슨하게 풀어진 채였다. 그는 습관처럼 재킷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키를 꺼내며 차량 쪽으로 다가갔다. 키버튼을 누르자 차에서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라이트가 반짝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저씨, 제발 차 타지 마세요. 놀란 민석은 걸음을 멈췄다. 어두운 기둥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그 아이는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고 양쪽 소매는 이미 해져 있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가까이 다가온 소년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달아빠진 구두 닦기 상자가 들려 있었다. 브레이크가 잘렸어요. 부인분이랑 어떤 남자분이 그러는 걸 들었어요. 아저씨 차 타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차민석은 멍하니 소년을 바라보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키를 놓쳤다. 열쇠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메마른 금속 소리를 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누구라고? 정확히 들었어요. 부인이랑 그 남자, 커피숍에서. 부인이 이번에 브레이크만 잘 자르면 되라고 말했어요. 남자도 그 사람만 없으면 회사도, 돈도 다 우리 거야라고. 민석은 믿기 힘들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주차장은 고요했고 CCTV는 정지된 시야처럼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제 말이 믿기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진짜예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전 그냥 말 안 하면 아저씨가 돌아가실까봐.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차 뒤편으로 걸어가 차체를 살폈다. 겉보기엔 이상 없어 보였지만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연락해 차량 점검을 요청했다. 이 차, 지금 당장 정비팀 부르라고. 브레이크를 포함해서 전체 다 확인해. 이윽고 정비팀이 도착했고 차량을 들어 올려 점검하던 기술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님, 이 브레이크 라인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댔습니다. 고속 주행 중이었으면. 말을 잇지 못한 기술자는 고개를 떨궜다. 민석의 시야가 흔들렸다. 목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가슴은 쿵쿵 소리를 내며 요동쳤다. 방금까지도 따뜻했던 세상이 그 짧은 한마디로 돌변해버린 것이다. 그는 아이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소녀는 한 발 물러섰지만 도망치진 않았다. 이름이 뭐지? 백지훈이요. 몇 살이냐? 12살요. 이걸 나한테 말해줬니? 지훈은 고개를 숙였지만 금세 다시 들었다. 저도 부모님 없어요. 예전에 저한테 밥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저씨가 그 사람이랑 비슷해 보여서 그냥 또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누가 죽는 거 싫어서요. 차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년의 말을 곱씹었다. 작은 체구, 낡은 옷, 거칠어진 손. 그러나 마음속에는 거대한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석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서울 시내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어둠 속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다. 아내 유서진. 그와 함께 10년을 살아온 여인. 그가 사업 초기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그 따뜻한 미소, 그 손길, 모두 진심이라 믿었다. 강도진. 친구 이상의 존재. 그와 공장에서 땀 흘리며 시작한 첫 발걸음. 고생 끝에 함께 웃었던 날들. 그는 형제라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 둘이? 민석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오직 두 사람만이 그의 모든 서류에 접근할 수 있었다. 최근 몇 개월 투자 명목으로 나간 자금 중 일부는 이상한 루트를 타고 흘러갔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다만 사랑과 신뢰에 눈이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연락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하는채 씨죠? 나 차민석입니다. 혹시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처음엔 놀란 듯했지만 곧 진지하게 변했다. 드디어 믿으시게 된 건가요, 회장님?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날 밤, 차민석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도 아니고 단순한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의지였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한 소년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차민석은 이틀째 호텔 스위트룸에 머무르고 있었다. 밖으로는 업무 집중을 위한 휴식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감시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은신처였다. 매일 아침 뉴스에서는 그의 부재에 대해 사소한 추측이 오갔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아무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거실 한편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바쁜 차량 행렬과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 속에서 민석은 계속해서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10년 전 강릉의 한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그는 처음으로 데이진 택라는 이름을 생각했다. 조립식 컴퓨터 부품을 납품하며 하루 20시간씩 일하던 그때 그의 곁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유서진. 당시 대학을 다니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녀는 우연히 자판기 앞에서 지친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 작은 호의는 이내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조용하고 세심했으며 무엇보다 그의 고단한 삶을 평가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강도진. 군 동기였던 그는 기술에는 서툴렀지만 사람을 다루는데 탁월했다. 말솜씨, 친화력, 추진력. 그 모든 것은 창업 초기에 큰 힘이 되었고 민석은 그의 존재에 늘 감사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말을 믿어야 하는가? 의심은 의심을 낳았다. 유서진의 최근 몇 달간 행동. 전화할 때 방을 나가던 습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웃던 표정. 강도진이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언급하며 자금 인출을 종용하던 태도.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너무 많은 조각들이 기묘하게 들어맞고 있었다. 그는 결국 하는채와의 만남을 결정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조용한 카페. 오후 2시, 회색 재킷 차림의 한 여성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하는채. 전대이진 택 재무감사팀장이자 2년 전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다 해고된 인물. 회장님, 이렇게 만나뵐 줄은 몰랐습니다. 은채는 놀란 듯 인사를 건넸다. 민석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제가 드린 보고서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회장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너무 믿고 계셨죠.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보고서에는 분명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경영 리스크로 치부했고 그 배우를 의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서진을 의심하지 못했다. 이제는 믿습니다. 나한테 협조해 줄 수 있습니까? 은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저도 진실을 원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두 사람은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은채는 퇴사 전 남겨두었던 백업 파일과 내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그녀가 먼저 지적한 것은 시오갱 러지스틱스라는 자회사였다. 외형상 물류회사였지만 실제로는 거래 내역이 거의 없었다. 수천만 원 단위의 금액들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자금은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 블루 허라이전을 거쳐 해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이 회사들 대표 이름이 전부 유서진 씨 외삼촌, 고모 이름이에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통속입니다. 민석은 턱을 괴고 말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간 겁니까? 은채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다. 여기, 이 계좌. 이건 강도진 부사장의 개인 계좌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자주 홍콩을 통해 입출금되었어요.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서진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을 빼돌리고 도진이 그 돈을 해외로 세탁한 뒤 다시 한국 내 재투자 명목으로 회사를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들은 날 죽일 계획이 아니었어. 그들은 이미 날 죽인 거야.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날 밤 민석은 지훈을 다시 만났다. 서울역 근처의 조그만 식당 뒷골목. 지훈은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만화책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컵라면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다. 아저씨. 너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 민석은 지훈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소년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넸다. 너 그날 말한 거 녹음했니? 지훈은 가방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여기 있어요. 목소리 조금은 들려요. 카페가 시끄러워서. 하지만 그 사람들 목소리 맞아요. 민석은 스마트폰을 받아 이어폰을 꽂고 들었다. 흐릿한 배경소리 속 분명히 익숙한 목소리들이 오갔다.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돼. 브레이크 문제만 생기면 사고사로 끝나. 그 사람 없으면 이 회사도 돈도 다 우리 거야. 그 순간 민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지훈아, 너와 함께 진실을 밝혀보자.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의에 찬 단단한 톤이었다. 이제 내 차례야. 며칠이 지났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차민석의 세계는 조용히 그리고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데이진텍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유서진은 민석의 부재를 과로에 의한 휴식이라 설명하며 언론과 임직원들에게 안심시키고 있었다. 강도진 역시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바로 민석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제는 무너지고 있었다. 한은채는 매일 밤 호텔 스위트룸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함께 대형 모니터와 여러 대의 노트북을 연결해 자료를 검토하고 수많은 문서를 정리했다. 민석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차분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이거 보세요. 은채가 화면을 가리켰다. 지난 3개월간 블루 허라이전에서 빠져나간 자금 중 일부가 시오갱 러지스틱스를 거쳐 다시 에버라이트 홀딩즈라는 또 다른 유령 회사로 이동했어요. 이 회사는 최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데이진텍과 전략적 제휴를 맺으려 했던 업체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분리된 회사지만 실제 자금 흐름은 동일하다. 그리고 에버라이트 홀딩즈의 대표는 유서진 씨의 대학 동창이에요. 즉,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최소 4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고 자금 세탁 루트는 명확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증언이 필요하지. 은채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백지훈 군이 필요한 겁니다. 지훈은 그날 이후 매일같이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카페, 백화점 로비, 호텔 라운지. 그가 주로 움직인 곳은 유서진과 강도진이 자주 만나는 장소였다. 그는 직접적인 접근을 피하며 주변 테이블에서 작은 녹음기를 켜놓고 대화를 수집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일주일째 되던 날 마침내 결정적인 대화가 포착됐다. 이번엔 확실히 처리해야 해. 회장은 곧 공식적으로 사임할 거야. 그 다음은 이사회 설득, 그리고 구조 조정.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겠어? 그 사람 지금 회사에 거의 안 나오잖아. 과로라고 공식 발표했고 주주들도 이미 지치고 있어. 그냥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면 돼. 법적 절차도 다 준비돼 있고. 사고로? 사고든 병이든 중요하지 않아. 결과만 남는 거지. 지훈은 녹음을 마치고 곧장 민석에게 자료를 전달했다. 민석은 소년의 손을 꼭 잡았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두려울 이유도 없었다. 한편 은채는 내부 직원들과 조용히 접촉을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함께 일했던 재무팀 몇 명과 연락을 시도했고
그중 한 명이 그녀를 비밀리에 도왔다. 그 직원은 익명을 전제로 결정적인 문서를 넘겨주었다. 그것은 데이진텍의 자회사 투자 계약서였고 서명란에 차민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위조된 서명이었다. 이 서명, 회장님이 하신 게 맞나요? 민석은 문서를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아니, 나는 이 계약서를 본 적도 없어. 그렇다면 이제 법적 증거도 충분히 모였습니다. 은채는 모든 문서를 한데 정리한 뒤 변호사와 접촉하기 시작했다. 한편 민석은 경찰 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내부 수사를 요청했고 익명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며칠 후 민석은 데이진텍의 이사회 임시회의 소식을 접했다. 안건은 회장 사임 권고 및 경영권 이양, 제안자는 강도진이었다. 그의 계획은 명확했다. 회장이 실질적 업무에서 빠져있는 동안 이사회를 설득해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이제 최후의 한 수만 남았습니다. 은채가 말했다. 무슨 수를 말하는 거지? 모든 퍼즐 조각은 맞춰졌어요. 이제 그들이 완전히 안심하고 자만하고 스스로 덫에 걸리도록 해야 해요. 어떻게? 은채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들이 회장님의 죽음을 믿게 만드는 거죠. 순간 민석은 숨을 멈췄다. 가짜 사고? 네. 브레이크 문제는 이미 그들이 계획한 방식이었어요.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사고를 위장하고 그들이 계획 성공이라 믿는 순간 모든 걸 공개합니다. 민석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건 연극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좋아. 시작하자. 나 이제 끝을 보고 싶다. 며칠 후 데이진텍 내부 메신저와 언론에 충격적인 속보가 떴다. 차민석 회장, 교통사고로 중퇴, 병원 이송 후 의식불명 상태. 이어진 보도는 충격을 더했다.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사고 추정. 현재 경찰 수사 중. 회사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유서진은 급히 귀국했고 강도진은 대외적으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회사를 안정시키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 뒤에 감춰진 미세한 안도의 표정. 그 순간이 바로 민석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비가 내리던 새벽, 차민석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물기를 머금고 빛났다. 그는 조용히 입술을 다문 채 자리에 앉았다. 앞에는 정장 대신 평범한 회색 점퍼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교통사고 현장을 연출할 장비가 하나씩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야. 민석이 중얼거렸다. 네, 이번엔 되돌릴 수 없어요. 하는 채가 답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차량은 이미 특수팀이 조작을 마친 상태였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일부러 마모된 부품으로 교체되었다. 외부에서 보기엔 단순한 사고였지만 내부에는 고성능 GPS와 블랙박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동시에 민석의 가짜 시신은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완전히 속도록 계획은 치밀하게 짜였다. 그날 오전 6시 40분 서울 외곽의 한 도로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급커브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다. 충돌은 컸고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인근 CCTV는 차량의 이상 움직임을 포착했고 경찰과 구급차가 즉시 출동했다. 뉴스 속보는 그날 아침 7시 15분 대부분의 채널을 통해 일제히 전해졌다. 데이진텍 차민석 회장,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현재 병원 중환자실 이송 중. 유서진은 일본 출장 중이었지만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강도진은 회사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며 짧게 말했다. 회장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현재 회사는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침착해 보이는 그였지만 입가에 스치는 아주 미세한 미소를 감추지는 못했다. 이튿날 저녁, 서울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유서진과 강도진은 예약된 프라이빗 룸에 마주 앉아 있었다. 생각보다 순조롭네요. 도진이 와인을 들며 말했다. 너무 쉽게 끝났어.
서진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원래 그런 거야.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그 자리를 채우는 쪽을 먼저 바라봐. 그 사람, 정말 죽을까? 죽지 않아도 돼. 의식불명이라는 말이면 충분해. 법적 판단은 우리가 만들면 돼. 이 사회는? 이미 절반은 우리 편이야. 다음 주 정기 이사회에서 회장회의만 통과시키고 내가 직무대행 맡을 거야. 넌 유가족으로서 모든 경영권과 지분 상속받고. 서진은 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웃었다. 10년 동안 연기한 보람이 있네. 자기 연기는 진짜였어. 민석은 눈치조차 못 챘잖아. 그 순간 방 한쪽에 놓인 가방 속 녹음기가 미세하게 깜빡였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차민석은 호텔 스위트룸이 아닌 시 외곽의 한 산장에 있었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숲이 펼쳐졌고 방 안에는 경찰 관계자와 은채, 지훈이 함께 있었다. 민석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녹음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드디어 말했군.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동기와 공모관계 모두 드러났어요. 은채가 답했다. 경찰은 이미 정밀 수사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니라 살인 미수 및 횡령,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금 바로 공개할까요? 경찰 관계자가 물었다. 그러나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들에게 마지막 한 수를 남겨야 합니다. 스스로 함정을 완성하도록. 며칠 후 데이진 택 이사회는 공식 발표를 통해 별표 회장 직무정지 및 경영권 대행 체제 별표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강도진이 대행을 맡고 유서진은 법정 대리인으로서 경영 자문을 하기로 합의됐다. 내부 직원들은 혼란스러웠지만 겉으로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 다들 민석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소문을 믿고 있었고 언론도 연일 데이진의 새로운 시대라는 말로 변화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들의 자만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다음 수순으로 넘어갔다. 데이진 택과 일본의 대기업 JNT 홀딩즈 간의 합병 계약 체결. 계약 발표는 서울 중심에 위치한 L호텔의 대형 컨벤션 홀에서 열리기로 결정됐다. 강도진은 민석 회장의 뜻을 잇는 의미라고 했고 유서진은 남편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연설문을 준비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자리에 죽은 줄 알았던 차민석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민석은 행사 전날 밤 마침내 경찰에 공식 출석해 모든 진술과 증거를 제출했다. 동시에 변호인단과 함께 언론 발표 준비를 마쳤고 은채는 회의장에서 사용될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최종 편집을 더했다. 이제 끝입니다. 은채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민석이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L타워. 천장까지 이어지는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는 컨벤션홀은 수십 개의 카메라와 수백 명의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다. 오늘은 데이진 택과 일본 대기업 JNT 홀딩즈의 전략적 합병 조인식. 재계와 언론 모두 이 거대한 거래에 주목하고 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강도진과 유서진이 앉아 있었다. 도진은 검은 정장에 은색 넥타이, 서진은 진주 귀걸이와 베이지색 정장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겉으로는 절제된 표정이었지만 속은 이미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인이 되신 차민석 회장님의 유지를 잇는 첫걸음입니다. 유서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순간 홀 안에 조용한 탄식이 흘렀다. 그분은 기술을 사랑했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저와 도진 부회장은 그 뜻을 이어 데이진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립박수는 아니었지만 장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다. 이사회 멤버들 대부분은 이미 서진과 도진의 편에 서 있었고 거래는 공식화만 남아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합병 계약 체결식에 들어가겠습니다. MC의 말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는 데이진과 JNT 로고가 번갈아가며 떠올랐다. 계약서가 펼쳐지고 도진과 JNT 대표가 펜을 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스크린이 번쩍이며 꺼졌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스피커에서 낯선 음성이 울려 퍼졌다.
잠시만요. 그 음성은 익숙하면서도 어디선가 사라졌던 누군가의 것이었다. 이 자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중석 뒤쪽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검은 수트를 입은 그 남자는 아직 얼굴에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고 한 손엔 서류를 들고 있었다. 차민석이었다. 순간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은 입을 벌리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유서진과 강도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민석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은 척해야 했던 이유를 모두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이번엔 기업 로고 대신 녹음 파일의 파형이 화면을 채웠다. 곧이어 음성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연기한 보람이 있네. 그 사람 없으면 이 회사도 돈도 다 우리 거야. 사고든 병이든 중요하지 않아. 결과만 남는 거지. 호라는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도진은 입술을 깨물었고 서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이건 뭐죠? 조작된 자료입니다. 도진이 소리쳤다. 그러자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다. 바로 그들이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대화하던 CCTV 영상이었다. 그들의 표정, 말투, 심지어 와인잔을 기울이던 손짓까지 명백했다. 민석은 말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내가 왜 침묵했는지, 왜 사라졌는지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그들이 완벽히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를 죽였다고 믿는 그 순간을. 이어 민석은 회계 조작 서류, 위조 서명 계약서, 자금 흐름 보고서, 그리고 경찰 수사 자료를 스크린에 하나씩 띄웠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살인 미수이며 사기이며 회사를 죽이려는 범죄입니다. 순간 경찰 관계자들이 컨벤셔널 안으로 들어섰다. 유서진과 강도진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냈다. 강도진, 유서진. 귀하는 형법 제250조 살인 미수,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진은 저항했지만 수갑이 채워졌고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이후 민석은 무대 중앙에 선 채 말을 이었다. 그들은 내 옆에서 10년을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을 믿었고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나를 죽이려는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오늘 나는 또 한 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를 살린 아이입니다. 그의 손짓에 무대 옆에서 작은 소년이 천천히 올라왔다. 낡은 옷에 신발은 달아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백지훈 군입니다.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이 아이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목소리를 냈고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을 믿어줬습니다. 관객 중 누군가 박수를 쳤고 이내 장내는 큰 박수로 가득 찼다. 민석은 말했다. 그래서 나는 데이진 택의 이름으로 빛의 목소리 재단을 설립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백지훈 군은 그 첫 장학생이 될 것입니다. 지훈은 민석을 올려다보며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며칠 뒤 언론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내부 고발과 복귀라고 보도했다. 데이진택는 회복 중이었고 민석은 다시 대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나는 다시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은 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